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민군 통합공항의 무한 이전 문제를 두고 광주 시민은 물론 전남도민의 찬성 여론이 늘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광주 구간 확장 공사가 올해 불투명해지면서 사업 자체가 좌초되는 게 아닌지 우려됩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극단적인 언행으로 인해 교육당국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100년 넘게 지역 공공의료를 책임져온 목포시 의료원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답보를 거듭하고 있는 광주 민군 통합공항의 무한 이전 문제를 두고 광주 시민은 물론 전남 도민들의 찬성 비율이 나날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무안군을 비롯한 공항 직접 영향권 주민들의 긍정 응답 변화가 눈에 띄는데요. 임지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광주 민군 통합공항의 무안공항 이전. 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면 제가 직접 관리해가지고 정리를 깔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을 바라는 광주 시민들의 염원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다시 확인됐습니다. 눈에 띄는 건 전남 도민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입니다. 광주 민군 공항이 모두 무안으로 옮겨가는 데 찬성한 도민은 64%에 달했습니다. 나주, 담양, 영광, 한평군이 위치한 광주 금격권의 찬성률만큼이나 무안공항이 위치한 전남 서부권의 찬성률도 지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전남연구원이 광주 전남 시도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해도 찬성 여론이 확연히 늘었습니다. 최근 2년간 실시된 광주 통합공항 무안 이전 관련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무안 군민의 찬성률은 40% 안팎의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새 정부 들어 공항 이전을 둘러싼 지역 민심 변화를 나타낼 이렇다 할 여론조사가 없었다는 점에서 무안 지역이 포함된 서남권의 찬성률이 67%에 달하는 이번 조사 결과를 유의미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무안 주민들 사이에서도 공공의 이전에 대한 수용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는 아마 지역 경제 활성화나 인프라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신정부대로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긍정 여론에 힘입어 전문가들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서남권 거점 공항 육성 계획 등이 발굴돼 이재명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오늘 출근길 약한 비가 내리면서 흐린 모습입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mm 안팎의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내리는 비는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날이 더 개겠지만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기온 19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게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 26도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밑도는 수준으로 오늘까지도 더위는 쉬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상 날씨도 여전히 굳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전해상에서 최고 1.5m 안팎으로 일겠지만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계속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고요.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또다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북구와 광산구를 지나는 호남고속도로는 특히 복잡한 출퇴근 시간에 시민들의 불편이 큽니다. 이 때문에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사업이 자초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사업 예산 전부를 국가 비용으로 해야 한다며 광주시가 확보해둔 시비를 쓰지 않자 정부가 시의 사업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추경에서 올해 필요한 예산을 모두 삭감했습니다. 보도에 김초롱 기자입니다. 호남고속도로 동광주 나들목부터 광산 나들목까지 11km 구간은 오랜 시간 교통정체를 보이는 곳입니다. 이 구간에만 하루 차량 약 14만 대가 지나고 도로가 지나는 북구와 광산구에는 주민 80만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로 왕복 4차로를 8차로까지 확장하는 공사가 예정됐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광주 공약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고통을 외면한 광주시의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행정으로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광주시가 이 사업을 위해 확보해둔 1267억 원을 쓰지 않자 정부는 시의 사업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추경해서 관련 예산을 모두 없앤 것입니다. 올해 공사비 367억 원이 해당됩니다. 광주시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비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1,0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시 재정을 투입해야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인지라 사업비는 5년간 약 9천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정부와 광주시가 이를 절반씩 내기로 약속한 상황에서 다시 정부가 모든 비용을 감당하는 예외적인 사례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새 정부가 이를 논의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올해 사업 추진은 불투명합니다. 일부라도 집행을 좀 해줘야지 본인들이 다음 단계 그 공사 착수 비용을 도로공사 비용으로라도 일단 착공을 시작하든지 말든지 결정을 할 수가 있다. 현재 시공사는 현장 사무소를 철거했고 한국도로공사는 사무소 운영비와 설계 용역비 등 광주시가 분담해야 할 비용 약 100억 원에 대한 소송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집단 위험 징후를 보여 교육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 학교에서 여러 명이 위험 징후를 보인 건 이례적인 일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광주 광산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위기관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올 초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5명이 자기 몸에 상처를 내거나 옥상에 올라가는 등 위험 징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더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선생님이 발견해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서로 친구 관계인 학생들은 우울감과 가정 불화 등을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의 다른 초등학교에서도 극단적인 언행을 보인 학생들이 학교에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위험 징후를 보이는 초등학생들의 연령대는 4학년에서 6학년까지 다양합니다. 최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학생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만큼 교육당국도 급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지 못할 경우 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교육당국은 한 학교에서 여러 명의 학생들이 위험 징후를 보이고 있고 학생들의 연령대도 낮은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학생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학생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학생 상담을 확대하고 대응 체계를 정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도 김연경 부장판사는 온라인상에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유가족 대표를 모욕한 혐의로 30대 남성 유모 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제주항공 참사 당시 박한신 유가족협의회 대표를 두고 가짜 유족, 민주당 권리당원 등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입니다. 지난해 총선 당시 당원들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광주고법 형사 2부 심리로 열린 신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신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100년) 넘게 지역 공공의료를 책임져온 목포시 의료원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했습니다. 병상 가동률은 떨어지고 적자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 유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1897년 목포항 개항과 함께 공립병원으로 문을 연 목포시 의료원. 한 세기 넘게 전남 산암권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온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이지만 현재는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병상 가동률은 코로나19 이전 85%에서 지난해 65%까지 떨어졌고 입원 환자도 9만 2천여 명에서 7만 명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외래 환자 수는 소폭 늘었지만 경영 수준은 빠르게 악화됐습니다. 2019년 4억 원 흑자를 냈던 당기순이익은 2023년 19억 원, 지난해는 32억 원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손실보상금을 제외한 실질 적자폭은 지난해 50억 원에 달했습니다. 진료량 감소, 인건비와 운영비 상승, 필수 의료 인력 확보의 어려움까지 겹치며 의료원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커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재정 지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기초지자체가 단독 운영하는 곳은 목포를 포함해 4곳뿐. 순천, 강진처럼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체계와 달리 시설 개선이나 전문 인력 확보에도 제약이 많습니다. 목포시 의료원의 경우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착한 적자가 계속적으로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저는 산암권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기 위해서는 전라남도가 도립으로 전환해서 목포시의 의료원에 재정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포항 개항과 함께 지역 공공의료의 중심 역할을 해온 목포시 의료원. 지금도 감염병 대응과 응급진료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재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해상 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는 전남에서 지역주도 에너지 전환 방식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지자체와 교육, 산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보도에 김규희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정부가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로 지정한 신안해역. 오는 2033년까지 예산 20조 원을 투입해 3.2기가와트의 아시아 최대 규모로 구축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주도 에너지 전환 방식을 모색하는 제3회 전남 글로벌 혁신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내 에너지 전문가와 지자체, 대학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주도 에너지 전환 방식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행사성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과제들을 갖다가 도출해서 우리 글로컬 사업단 또 목포대가 지역과 산업체와 연결해서 최선을 다해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들은 풍부한 일조량과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전남이 지역 주도로 에너지 전환을 이끌 수 있는 최적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전남의 해상풍력 발전 허가 용량은 모두 18.7기가와트 규모로 국내 전체의 61%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약 3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에너지 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통해 주민들에게 소득을 제공하는 수익 구조를 만드는 등 지역민 혜택으로 이어지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신정부가 들어와서 그런 정책을 집중적으로 공약으로 발표를 했고 이행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정말 우리 호남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 소득도 올리고 기업도 살리고. 전남도가 새 정부의 기후에너지부 유치를 적극 추진하면서 지역 발전에 대한 지역민 기대감도 높아지는 상황.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노력을 뒷받침해 전남이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한 발 더 도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상화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모레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을 한평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고용위기 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해달라고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대통령실에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복합 쇼핑몰 더현대와 신세계백화점을 잇는 보행자 전용 다리를 만드는 사업에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어제 추가 경정 예산 검토 보고서를 통해 광천 에코브릿지를 만드는데 공공기여금 150억 원이 투입되지만 백화점 간 보행 시간은 19분에서 9분이 단축된다며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행 수요 조사 등 사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한국에 미국 조선업 재건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는데요. HD 현대가 미국 본토에서 컨테이너 운반선을 공동 건조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미 조선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 등 협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울산문화방송 홍상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에디션 슈에스트 오프쇼어 ECO사의 조선소입니다. HD 현대가 이곳에서 오는 2028년까지 LNG 이중 연료 컨테이너 운반선을 함께 건조하기로 했습니다. HD 현대는 선박 설계와 기자재 구매 대행, 건조 기술 등을 지원하고 기술 자산에 대한 투자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양사는 향후 협력 방안을 다양한 선정으로 확대하고 안보 이슈가 강한 항만 크레인 분야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ECO사는 5개의 상선 건조야드를 보유한 조선그룹사로 해양 지원 선박 건조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미국 조선사들이 수주한 컨테이너 운반선은 미국 선주사가 발주한 3,600TU급 세척이 전부일 정도로 열세입니다. 여기에 HD 현대는 조선 해양 분야 미국 전문가들을 초청해 한미 협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미시건대와 MIT, 미국 해군 사관학교 등 교수 11명은 HD 현대중공업의 상선과 특수선 야드를 견학했습니다. 또 스마트 조선소 구축 현황을 이해하고 자율 운항 선박 시험선에 승선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조선업 재건 정책에 따라 HD 현대는 이번 미국 조선소와의 파트너십 체결 및 미국 주요 대학 전문가와의 포럼 개최 등 조선 해양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협조 요청에 HD 현대가 발빠르게 나서면서 향후 대미 협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지난주 환경조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하며 마무리됐습니다. 제2공항 반대 단체들은 사업자인 국토교통부와 제주도가 사업계획에 변경이 없음을 전제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문화방송 홍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기영 도민 공론조사를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실시하자는 반대측 주민위원회 제안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끝나버린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조류 충돌과 동굴, 숨골 보존 등에 대한 환경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데에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확대된 조사를 통해 환경훼손이나 보전 방안이 미흡한 부분이 확인될 경우가 관건입니다. 제2공항 반대측 위원들은 협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 보전 방안이 미흡하거나 토지 이용 계획이 과하게 설정된 경우 계획을 축소 또는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인 국토교통부 측과 제주도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입지 타당성을 포함해 사업 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기능에서 제외된다는 협의회 운영 지침을 들어 논의 대상에서 뺀 겁니다. 결국 확인되는 미흡한 환경 보전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될 심의 절차에서 보완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에 제주 제2공항 반대 단체 등은 국토부와 제주도가 사업 계획 변경 등은 아예 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두고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업자 쪽 이제 국토부나 제주도는 이제 절대 이제 계획 변경을 할 수 없다라는 전제를 깔고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환경 영향 평가 제도의 취지에 좀 어긋나는
그런 무리한 주장을 지금 하고 있고 이에 대해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 과정에서 확인되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인 국토부에 보완을 요구하고 본안 작성에 앞서 전문가와 도민 의견을 받는 등의 절차를 진행해 우려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국책 사업에 대해 과연 제주도가 어느 선까지 사업계획 수정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앞으로 환경 보전 방안 등을 놓고 국토부를 상대로 제2공항 반대단체의 치열한 검증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국내 최대 한지형 마늘 산지인 의성에서는 요즘 마늘 수확이 한창인데요. 그런데 막상 캐보니 알이 작고 수확량도 예년보다 줄어들어 농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작황 부진이 이어지면 마늘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김경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넓은 밭 위로 흙 묻은 마늘 줄기가 줄지어 널려 있습니다. 국내 최대 한지형 마늘 주산지 의성에서 막바지 마늘 수확이 한창입니다. 비가 오면 마늘이 젖어 썩을 수 있기 때문에 수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확하는 마늘마다 알이 굵지가 않습니다. 상품성이 가장 좋은 직경 4cm 이상 마늘이 평년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봄철 저온 피해와 가뭄 때문에 생육이 부진한 데다 대형 산불 피해까지 악재가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마늘밭도 이제 다 타보고 나이 새싹이 올라오니까 성장이 늦으니까 구가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수확 떨어지죠. 피해가 많지 그래요. 크기가 작아 생산량 자체도 줄었습니다. 매년 마늘밭 200평당 1톤 정도의 마늘을 수확했지만 올해는 800kg도 채 수확하지 못했습니다. 한지형뿐만 아니라 올해는 전반적인 마늘 작황이 부진할 걸로 전망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예측한 올해 마늘 생산량은 평년보다 1% 정도 감소한 30만 3천 톤. 하지만 실제 생산량은 지난해 생산량 28만 톤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농가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마늘 흉작의 영향으로 최근 깐마늘 1kg 도매 가격은 9,260원, 평년보다 32%나 급등했습니다. 소매 가격도 1kg에 13,0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정부에서 비축을 하든 어떻게든 대책을 세웠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온적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4월달, 5월달 단경기에 마늘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농산물 가격이 줄줄이 오르며 정부도 밥상 물가 잡기에 나선 가운데 마늘도 수확기부터 비축 물량을 확보해 선제적으로 수급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과 전남대학교가 차세대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광주과기원과 전남대학교가 공동 기획한 G스타 프로그램 개발 과제가 과기정통부의 지원 사업에 선정돼 두 대학은 앞으로 4년 동안 모두 34억 원을 지원받아 60명 이상의 의사과학자와 바이오메디컬 융합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G스타 프로그램은 바이오헬스 산업을 선도할 차세대 융합형 인재, 특히 임상과 기초과학을 아우르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목표로 기획된 교육연구 통합 플랫폼입니다. 오늘 출근길 약한 빗줄기가 내리면서 흐린 모습입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 내리는 비는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후 들어서 날은 더 개겠지만 오늘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기온 19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26도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윗도는 수준으로 오늘까지도 더위는 쉬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많은 지역에서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직까지 약한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출근길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안팎에서 출발했습니다. 한낮 기온 목포와 무안에서 25도에 그치겠고요. 완도의 낮 기온도 27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순천의 현재 기온 20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26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1.5m로 일겠는데요. 오늘까지도 해상에서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계속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고요. 30도 안팎의 더위가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